여러분, 최근 환율 뉴스 보셨나요? 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고 엔화도 급등하고 위안화도 강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인 부동산은 오른다고 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부동산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출 기업이 많은 한국은 달러 강세가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2026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을 사야 할까요?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복잡한 퍼즐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거 환율 급등기에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요. 현재 통화 강세를 보이는 일본, 중국,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026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환율과 부동산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환율 폭풍 속 부동산의 미래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달러 환율은 1,45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2년 전인 2022년만 해도 1,200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20% 이상 상승한 겁니다. 엔화는 100엔당 970원을 넘어섰고요. 위안화도 1위안당 2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미국 제품을 지금은 120만 원을 내야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고금리 정책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3.75%로 한국의 2.5%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1.20%포인트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달러를 사서 미국에 예금하는 거죠. 둘째,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의 구조 변화입니다.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답을 찾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는 크게 4번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입니다. 각 시기마다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달러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50% 상승한 거죠. 그럼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폭락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30%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실업률이 7%를 넘었거든요. 사람들은 집을 살 여유가 없었고 오히려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율 급등이 경제 위기와 함께 오면 부동산은 폭락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직후 달러 환율은 900원대에서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약 67% 상승이었죠. 이때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흥미롭게도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50% 하락하는 데 그쳤어요. 그리고 2010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죠. 왜 1997년과 달랐을까요? 핵심은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았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수출을 잘하고 있었고 고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이 시기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환율이 올라도 실물 경제가 버티면 부동산 하락은 제한적이다. 세 번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입니다. 코로나 초긴 2020년 3월 달러 환율은 1,100원대에서 1,28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폭등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30% 이상 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의 결과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되었습니다. 첫째,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둘째, 자산 인플레이션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실물 자산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죠. 셋째, 재택근무로 인한 주거 공간 수요 증가입니다. 집이 단순한 잠자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 되면서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의 교훈은 충격적입니다. 환율이 오르더라도 유동성이 풍부하면 부동산은 오를 수 있다. 자,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환율 상승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함께 오는 다른 요인들입니다. 경제 위기가 함께 오면 폭락하고, 경제가 버티면 제한적 하락, 유동성이 풍부하면 오히려 상승하는 거죠. 그럼 현재 통화 강세를 보이는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는 2022년 한때 150엔까지 약세를 보였다가 최근 다시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일본 부동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흥미롭게도 도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쿄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올랐어요. 왜일까요? 일본은 30년 만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오르니 자산을 보유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일본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위안화는 최근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부동산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 부동산은 위기입니다. 2023년 중국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은 평균 10-15% 하락했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죠. 이는 통화 가치보다 구조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국은 과잉 공급과 인구 감소,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미국입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 부동산은 어떨까요? 미국 부동산은 지역별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는 고금리 영향으로 하락세이지만요. 플로리다, 텍사스 같은 신흥 지역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이동이 더 중요한 변수라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하드랜딩, 부동산 급락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고 동시에 수출 기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실업률이 급등하고 가계 부채 부담이 폭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30%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약 20% 정도로 봅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1997년보다는 훨씬 튼튼하거든요. 시나리오 2, 소프트 랜딩, 부동산 완만한 하락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환율은 높게 유지되지만 수출 기업들은 어느 정도 버팁니다. 달러 강세 덕분에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수출은 선방하는 거죠. 하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은 5-10% 정도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약 50%로 가장 높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죠. 시나리오 3, 서프라이즈, 부동산 재상승입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시기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거죠. 동시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자산을 사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해지 심리가 확산됩니다. 이 경우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는 10-20%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발생 확률은 약 30%로 봅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각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나리오 원리 온다면, 즉 하드랜딩이라면요.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동산 매수는 최소 1-2년 미루는 게 좋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죠. 시나리오 2라면, 즉 소프트 랜딩이라면요. 급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지만 좋은 매물이 나오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특히 직주근접, 교통요지, 학군 좋은 곳 등 입지가 확실한 곳은 하락폭이 작을 겁니다. 시나리오 3이라면, 즉 서프라이즈 재상승이라면요. 가능한 빨리 자금을 동원해서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매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시나리오는 확률이 가장 낮으니 신중해야 하죠.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줄이세요. 고금리 시대 과도한 대출은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출 비율을 50% 이하로 낮추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생활비 6개월치 이상의 비상금을 반드시 준비해두세요. 급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되기도 하고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완충제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주식, 채권, 달러 자산 등으로 분산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환율 급등기에는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율 상승이 부동산에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환율 그 자체는 중립적인 지표입니다. 중요한 건 환율과 함께 오는 다른 변수들이죠. 경제 성장률, 실업률, 금리,
유동성,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이 분명 유리합니다. 같은 제품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을 버니까요.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은 환율 상승 시 실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해외여행 비용이 늘어나 부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복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자금 유출로 부동산 수요가 줄 수 있지만요. 장기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버티고 고용이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환율 상승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실물 경제의 흐름을 주시해야 합니다. 기업 실적은 어떤가? 고용은 안정적인가? 가계 소득은 늘고 있는가를 봐야 하죠.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환율과 부동산의 복잡한 관계를 역사적 데이터와 글로벌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과거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환율 상승이 경제 위기와 함께 오면 부동산은 폭락하고, 경제가 버티면 하락폭이 제한적이며 유동성이 풍부하면 오히려 상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갈 겁니다. 하드랜딩 급락, 소프트랜딩 완만한 하락, 서프라이즈 재상승이죠.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소프트 랜딩입니다. 하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오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분산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물 경제의 흐름을 주시하세요. 환율은 결과일 뿐 원인은 경제의 펀더멘털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부동산 시장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있는 건 사이클뿐이고 그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2026년은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고민과 전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실전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동산 비서실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위해 항상 함께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시장,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는 눈을 키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시작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비서실,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부동산 비서실이었습니다.